네. 영어강사 이상입니다. 제가 현강에서도 수능 현강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관학교 인제 경찰대 현강도 하는데 이 지금 시즌이 인제 설명회가 들어가는 시즌이잖아요. 네, 수능 설명회랑 사관학교 경찰대 설명회랑 영어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수능 설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인제 올해는 수능이 좀 더 영어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 수능 설명회를 하면 다 나가세요. 나가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뭐 이렇게 다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 야 허리가 약간 뒤로 젖혀지세요. "한번 해 봐."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경찰대랑 사관학교 영어 설명회에서 학부모님들은 다르세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시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보다 사관학교 경찰대 영어 설명회 적어도 하기에도 되게 신나고 막 이런데 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학생들의 관심사에서 많이 그러니까 멀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사관학교랑 경찰대는 영어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수학 어려웠거든요. 사관학교만 예를 들어 보자면 수학이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학에서 애들이 점수가 점점점 수학 바보가 되면서 점수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막 하루에 10 시간씩 하건 안 하건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표점에서 수학에서 잡고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점의 이익을 어디가 가져가냐? 영어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고득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보더라도 내년에도 같은 방향성이겠죠. 그래서 제가 경찰대도 마찬가지고요.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국어 신한종, 네, 수학 홍창호 세워 놓고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관학교 경찰대 입시에선 일단 경찰대는 살짝 뺄게요. 네, 경찰대는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경찰대 살짝 빼고 사관학교 입시에서는 영어가 진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에서 고득점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학생들이 1차 시험에서 합격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포지션을 차지할 거예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성을 가지고 좀 들어가 볼게요. 뭐 제 악력이고요. 일단 이 말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관학교 경찰대 영어 난이도 과연 수능 준비만으로 해결이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들어갈게요. 지금 이 시점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3학년 막 준비하면서 상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왜 학생들끼리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학부모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오르비라는 데도 있고 수만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아 사관학교 준비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막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오르비를 놓고 보면 네 그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막 올라올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올라오면 밑에 아이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해요 인제. 근데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사관학교 영어요? 아 그냥 수능 준비만 하면 돼요. 네 수능 준비만 하고 마지막에 가서 기출 한 번 두 번만 풀어 보면 돼요." 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럼 학생들이 '아 사관학교 영어는 그냥 수능 준비하면 되겠네.' 그리고 수능 현강을 가든지 수능 인강을 듣습니다. 근데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 댓글을 누가 다느냐. 이걸 생각하셔야죠. 거기 댓글 대부분 단 학생 중에 어떤 거냐면 오르비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댓글 아이디 옆에 보라색 눈화를 달고 있어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국에서 상위 0.1%의 점수를 인증받은 애들이 다는 거예요. 얘는 성적이 전국 0.1%죠. 빨간색 눈화를 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국 상위 1%의 성적을 인증받은 애들이 다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영어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요. 그냥 100점 맞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사관학교 문제를 한번 풀어 봐요. 어렵다고 느끼지 않겠죠. 어차피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던 애들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 사관학교 영어 그냥 수능 준비하다가 막판에 가서 기출 풀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떤 포션으로 가져가느냐가 네 관건이 될 거예요. 일단 그럼 왜 그런지 증명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세부 시험을 한번 볼게요. 올해 기준이에요. 사관학교가 올해 기준 50분 동안 30 문제의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법 어휘 문제가 각각 2 문제씩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흐름 문제가 1 문제, 대입학 문제가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대입학 문제가 8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지 한 문제, 신유형 한 문제, 제목 두 문제, 주제 한 문제, 주장 한 문제, 시사 한 문제, 목적 한 문제 다 합쳐서 필자 의도를 잡는 유형의 문제들이 8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시사가 빠지면서 요지가 2문제가 됐어요. 별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8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일치불일치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빈칸이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순서 삽입은 수능과 똑같이 각각 2문제, 요약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장문이 3세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2문제짜리 3세트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관학교는 사실은 작년과 올해 출제의 어떤 유형에 있어서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네, 사관학교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경찰대를 볼게요. 올해 이제 경찰대가 출제 방향성이 확 바뀌었거든요. 근데 경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유념 있게 봐야 돼요. 일단 경찰대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심화어휘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 심화라는 말을 빼야 돼요. 그냥 어휘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어휘 문제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년 전까지는요, 경찰대가 진짜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심화어휘 5문제예요. 이 5문제가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냐면 미국의 예일 대학교, 저도 인제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네. 제 친구들이 인제 미국에서도 미국인 친구들이 뭐 예일 대학교에 박사과정 막 이렇게 있고 막 뭐 교수하고 막 이래요. 그 친구 제가 어느 해 이 어휘 문제는 '와, 어떻게 이런 어휘가 나오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원어민이 이 어휘 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우리도 잘 안 쓰는 어휘인데?" 라고 할 만큼 진짜 심화 어휘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준비해도 틀리는 거고요. 준비 안 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를 잡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경찰대가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수능 심화 정도의 어휘로 수준이 확 떨어졌어요. 요거를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화문이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어법이 2문제가 출제가 됐고 어휘가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는 어휘가 5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한 문제가 좀 늘었죠. 그다음에 일치불일치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빈칸이 작년까지는 7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올해 5문제로 출제가 좀 줄어들었어요, 빈칸 문제가. 그다음에 대입파악 문제도 작년까지 7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5문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흐름 무관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계속 줄었는데 어떤 유형이 늘어났느냐? 올해 저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경찰대 문제를 풀어보면서 순서 삽입 문제가 작년까지는 각각 2문제씩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 순서 삽입 문제가 순서 4문제와 삽입 5문제로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요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약은 2문제로 한 문제에서 2문제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장문이 3세트가 나왔었는데 2세트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서는 뭐를 잡을 수 있냐면 경찰대가 학생들이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 공부 양이 확 줄었죠. 수능 기준으로.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대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재작년까지 경찰대 문제를 진짜 빡세게 문제를 출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서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야, 경찰대 영어는 준비해도 60점이고 준비 안 해도 40점인데 그냥 수학에 올인하자. 영어는 낭만적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근데 작년에 경찰대가 아무 공지 없이 시험에서 난이도를 확 줄여버렸어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어를 준비했던 애들이 고득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버프 받고 애들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점수가 영어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죠. 올해도 똑같은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대가 순서 삽입 문제 9문제를 늘렸다는 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경찰대가 문제가 빡신 이유는 60분 동안 순 독해 문제 45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요. 지문 하나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빨리빨리 막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빡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순서 삽입 문제를 늘리고 나머지의 필자의 의도를 잡는 유형을 줄였다는 건 학생들에게 시간 안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순서 삽입 문제는 지문을 다 읽지 않고 풀거든요.
핵심만 체크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시간에 대한 여유를 좀 더 허락하겠다는 방향성. 난이도를 줄이고 시간에 대한 여유를 허락할게. 이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대는요. 경찰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영어 준비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 입시의 변별여점은 영어에서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학생들이 영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영어 시험 끝나고 나서 오르비라는 사이트에 학생들이 이제 글을 올렸던 거거든요. 학생들은 영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사관국수에 비해 영어가 좀 약간 비속어인데요. 이게 지금 인강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쌈마의 느낌으로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어려운 듯, 리얼. 사관 영어는 왜 어려움? 그냥 전통적인 출제 기조예요. 뒤지기 어렵다는 말이 하도 많아서 뭐 이런 학생들이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진짜 사관학교 영어 문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느낄 만큼 어렵냐? 아니에요. 수능 빈칸 문제 한 문제 놔두고 사관학교 빈칸 문제 한 문제 놔두면 솔직히 말하면 수능 빈칸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학생들은 사관학교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요? 사실 작년, 올해는 아직 결과가 완전하게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작년을 놓고 보더라도 사관학교 영어가 진짜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제 밥그릇의 위기를 느낄 만큼 사관학교 영어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근데요, 작년 1차 시험의 결과가 어떠냐? 국어 전체 평균 60점대 초반이에요. 수학 전체 평균 60점대입니다. 영어 전체 평균 50점대 초반이에요. 학생들이 그만큼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학생들은요, 영어 공부 안 합니다. 수능 때문에라도 영어 공부 안 해요. 안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떻게 되냐고 살려달라고 막 바지끄레기 붙잡아요. 그때 가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경찰대 영어는 그냥 어렵습니다. 아무리 쉬워졌다 한들 경찰대 영어는 경찰대 영어예요. 이 카톡이 있는데 이게 제 제자랑 저희가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수능 현강 제자인데 얘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의대를 정시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100 나왔고 수학 100 나왔고 이런 애예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수능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선생님 저 조교시켜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경찰대 문제 내가 보내주면서 야 이거 한번 풀어보고 느낌을 얘기해봐. 너 경찰대 조교시킬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의대생을 조교로 잡고 있으면 형광이 좀 편해지거든요. 네. 얘가 문제를 풀어보고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경찰대 문제를 풀어보고. 이게 문제가 되게 구어체적이네요. 엄청 우리가 해석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되게 구어체적이네요. 어렵네요. 제가 보기엔 수능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게 수능에서 100점 맞고 있는 애들이 경찰대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경찰대는요, 사실 진짜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휘가 수능과는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토플 쪽은 아카데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도 되게 아카데믹한 쪽에서 어휘가 출제가 돼요. 어휘를 씁니다. 근데 경찰대 같은 경우는 원래 태생이 공무원 시험에서 출발했던 시험이기 때문에 되게 프랙티컬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어체 어휘들,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휘들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만 열심히 준비했던 애들이 경찰대 문제를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대는 어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상한학교가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다는 걸 보여드렸었죠. 그럼 상한학교 영어를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한학교는 50분 동안 30문제 독해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수능도 70분 동안 45문제 독해해서 리스닝 20분 빼면 50분 동안 28문제 독해 문제 푸는 건데 50분 동안 똑같이 30문제 2문제 차이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별 차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상한학교를 가르친다고 하는 영어 강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별 차이 없다고. 근데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면 50분 똑같은 시간 동안 두 문제 차이인 것 같죠. 여긴 뭐가 숨어 있냐면 수능 보는 애들은 리스닝 20분 동안 리스닝만 풀까요? 아니에요. 수능 문제 독해 문제 건드려요. 많이 푸는 애들은요. 10문제까지도 건드리고요. 평균적으로 6문제, 7문제는 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능 푸는 애들은 50분 동안 평균 21문제 정도의 독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관학교 수능에는 28문제 가운데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도표, 안내문 막 이런 그냥 진짜 점수 얻고 가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네, 사관학교 30문제 독해에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아예 도표 문제까지 빠졌어요. 대입학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빈칸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학생들에게 입장에서는 시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사관학교 영어를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경찰대는요, 사실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60분 동안 순 독해 문제로만 45문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시간 압박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 사실 저도 현강에서 수능 현강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정말 수능 준비만으로 사관학교나 경찰대가 커버가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현강에서 수능을 하지만 수능은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되게 천천히 시작을 해요. 네. 구문 잡고 막 잡고 하면서 6평 전까지 독해를 쭉 다 기초 부분까지 다 끝내고 갑니다. 6평 이후 넘어가서 커리큘럼 상에서는 기본 독해 유형도 6평 넘어가서 들어가는 강의들도 되게 많아요. 인강도 마찬가지고 현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사관학교 시험은 7월 달까지 모든 게 다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템포가 수능 현강 템포, 수능 인간 템포로는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찰대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 템포 때문에 네, 사관학교만의 강의가 필요한 거고 경찰대만의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제가 실질적으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12월 말에 개강하고 나면 진짜 빠듯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4월 달 전까지 기초 수능 레벨의 독해를 끝내야 돼요. 4월부터는 사관학교나 경찰대 공이 기출 분석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능을 토대로 유형의 기본을 갖춰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월 달까지 해서 수능 레벨의 독해를 끝내놔야 됩니다.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경찰대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출 분석이 필요해요. 50분 동안 30문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죠. 60분 동안 45문제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요, 수능 풀 때처럼 여유롭게 풀 수가 없어요. 진짜 한 지문도 제대로 다 읽지 못하고 빨리빨리 막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쳐야 되느냐? 사관학교, 경찰대 마찬가지로 유형별로 접근 전략을 새로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 방향성으로 출제가 되니 우리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하자. 라는 접근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막 풀고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접근 전략을 세우려면 기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사관학교의 요 대입학 유형은 이런 방향성으로 출제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라는 부분들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3월 전까지 수능 레벨의 독해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응용해야지만 학생들이 기출 분석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템포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격의 로드맵을 이렇게 잡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문장을 되게 강조할 거예요. 이 문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문장을 강조할 거고 이 문장을 바탕으로 독해 지문의 유형들을 강조할 겁니다. 요 부분을 바탕으로 기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파이널 강의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 문장을 강조해야 되냐면 한번 볼게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평균 등급이죠. 3등급 학생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얼마만큼 안 하고 영어 실력이 떨어져 있느냐는
요 문장 해석해 놓은 거 볼 수 있어요. 3등급 학생이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 되게 그냥 단순한 문장이거든요. 옛날 3등급과 지금 3등급은 학생들이 다르죠. 한번 한글로 해석한 거 한번 읽어 볼게요. 주어진 옳은 소원, 기업가는 가득 무분할 수 있다. 패브릭, 대학생활, 훌륭한 그것의 교육적인 도달을 연구는 보여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평균 3등급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에요. 이러니 이 학생들이 50분 동안 그 빠른 흐름의 독해 문제를 어떻게 잡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면서 이렇게 해요. 막 2등급 나온 학생들도 문제만 드립다 많이 풀려고 해요. 문제만 드립다 풀면서 아, 나 영어 이만큼은 공부했어 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영어 실력은 절대로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12월 달, 1월 달은요, 학생들이요, 단어 진짜 열심히 외워야 돼요. 네. 진짜 단어 정말 빡세게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해석 연습을 진짜 꼼꼼하게 시키셔야 돼요. 그럼 뭘 갖고 해석 연습을 하면 좋으냐? 막 구문 강의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해석 연습 교재는 평가원 지문이에요. 평가원 지문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되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잡아서 해석 연습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장을 강조해야 됩니다. 최근 영어 시험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는 21학년도와 21학년도까지를 기준으로 영어는 두 부분으로 쪼개지거든요. 출제 경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21학년도까지는 어휘와 해석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단어 좀 열심히 외우고 해석 연습 조금 해놓고 영어는 등한시하다가 마지막에 저희 같은 인간 강사들이 EBS 7문제 찍어주기 버프 신공하면 그거 받고 등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평가원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2학년도부터 평가원은 영어 출제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향성을 바꾸냐면 그걸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등급의 비율이 늘어나요. 1등급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2등급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때부터는 어휘와 해석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국어적인 독해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해석조차 되지 않는 학생이 시간 투자 안 해서 공부 안 해놓고 논리적인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영어 공부는 처음부터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가 예전에는 매력적인 오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을 기준으로 매력적인 오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영어 지문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해해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준비하는 방법에서는 첫 번째 어휘 진짜 열심히 외우게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 연습을 진짜 빡세게 할 수 있게끔 12월 달, 1월 달 한 달 동안은 진짜 해석 연습 빡세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잡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빠른 시간 내에 읽고 필자 의도를 잡기 위해선 영어 지문의 논리적 구조를 잡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들도 제가 강의에서 같이 학생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보내주시면 열심히 잡아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총 커리큘럼은 크게 4단계로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되면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가장 제가 강조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장의 구조론이라는 강의예요. 이게 문법 강의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문법은 되게 싫어하죠. 네, 문법은 사실은 되게 하기 싫어해요. 차라리 독해 문제를 풀면 되지 문법을 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문법은 수능 그 모든 영문법을 다 잡자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문법으로 구문 강의를 하는데요. 문장을 정확하게 쪼개서 구조를 파악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도록 잡는 게 바로 문장의 구조론 강의입니다. 이 부분 통해서 문장을 접하고
해석하는 방향성에 대한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영어 지문의 논리 구조,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를 잡는 방법, 영어 지문이 이렇게 쓰여져 라는 것들, 이 부분들을 잡고 논리 구조를 잡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3월 달까지 우리는 빈칸 추론과 순서 삽입까지 다 끝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템포가 되게 빨리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달까지 이 부분을 바탕으로 4월 달이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경찰대도 마찬가지고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유형별로 기출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대와 사관학교는 수능과는 약간의 지문의 방향성이 달라요. 유형마다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성을 분석하고 방향성에 맞는 접근 전략을 세워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3월 때까지 수능 레벨의 독해를 끝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유형별 업법 공략을 4월 달, 5월 달까지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월 달과 7월 달에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학생들이 기출 분석, 유형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각 유형마다의 접근 전략을 세우게 됐다면 이때 실전 기출을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실전적 고민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총 50분 동안의 30문제, 60분 동안의 45문제 독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어떤 학생들은 다 학생들마다의 강점과 약점이 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순서로 유형들을 접근할지 이 고민들까지 같이 고민하게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맞는 접근 전략을 정확하게 다시 세우고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거고 7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강에서는 2회분의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현강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학생들을 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거의 뭐 과목별로 한 10회 정도의 모의고사가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훈련시키게 되고 학생들을 꼼꼼하게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맞춰서 7월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까 제가 앞에 모집 용항에서 말씀드렸죠. 수능까지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10월까지는 수능 방향성으로 체크가 다시 돌아가서 수능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수능 현강들이랑도 방향성이 좀 다를 거예요. 이미 6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저희는 거의 수능 1등급, 2등급에 맞는 장점, 그 방향성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수능까지는 영어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해서 수능까지 저희가 커리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랑 경찰대에 있어서는 영어가 되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7월 달까지 저희가 1차 시험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템포, 수능보다는 빠른 템포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고 학생들을 관리하시고 공부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영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